자, 인터넷 브라우저부터 할 차례 맞죠? 네. 오늘은 9시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날짜를 하루 잘못 본 것 같아요. 23, 오늘 23일인가요? 23, 그 밑에 30이 있죠. 30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였는데 다음 주 3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리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전번주에 목감기가 왔었는데 일주일 동안 잘 낫으려고 했었는데 그놈의 황사 때문에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하는 데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브라우저인데요. 인터넷 브라우저의 종류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세한 것은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주 쉬운 문제로서 인터넷 브라우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렇게 이제 쉽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이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90% 정도가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쓰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즈 운영체제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윈도우즈를 설치를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자동으로 깔리는 거예요. 가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유료로 공급을 했었는데 윈도우즈 속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돼버렸냐면 이제 무료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능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유료의 넷스케이프를 쓰겠습니까? 무료의 익스플로러를 쓰겠습니까? 무료를 쓰겠죠. 그러니까 다 익스플로러로 사람들이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넷스케이프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그 프로그램을 사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넷스케이프는 일명 이제 밀려났다. 좋은 말로 밀려났다. 이제 안 좋은 말로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넷스케이프를 사랑하는 또 조직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래도 살리자라고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질라라는 이름을 왜 모질라라고 지었는지 모질라라는 재단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파이어폭스라는 웹 브라우저를 출시를 하면서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95년도에 윈도우 운영체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웹 브라우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버전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그 조직에서 이제 만든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어폭스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료 오픈 소스로 되어야지 사람들이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파리도 있습니다. 사파리는 이제 애플에서 만든 웹 브라우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메뉴, 첫 화면의 메뉴만 조금씩 다르고요. 인터넷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죠. 주소만 치면 돼요. 근데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부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화면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또 자기가 탭을 눌렀을 때 무슨 키를 눌렀을 때 탭이 열리느냐. 또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막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를 어떤 브라우저는 쉽게 풀어주느냐. 그 다음에 짧은 URL을 누가 더 쉽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기능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이 이제 구글에서 개발 중이 아니라 개발했습니다. 프리웨어 웹 브라우저가 되는 거고요.
이제 구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구글의 크롬의 좋은 점이다. 그러면 좀 빠르죠. 첫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크롬에서는 이제 항상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크롬이라는 게 이제 창틀이다라는 뜻이고 모든 것을 다 최소화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크롬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메뉴판이 없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화면 맨 위에 보시면 3번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맨 위에 막 파일 편집 보기 막 그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근데 크롬은 메뉴가 하나도 없어요. 메뉴가 여러분이 메뉴를 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좀 특이한 경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면서 어떠세요? 메뉴를 거의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만 치고 또 이메일 들어가고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크롬은 메뉴가 그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걸 눌러야지 오른쪽에 그런 메뉴가 나오게 돼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좀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부수적인 걸 많이 제공을 해서 좀 필요한 것만 제공하는 크롬으로 많이 가고 있고 크롬에서 접속을 해야지만이 사이트가 열리는 또 사이트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의도 많이 있어서 좀 옮겨가는 추세지만 지금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인터넷에는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여러분이 이제 도메인 네임이다 그러면 이제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네이버 주소를 쓴다면 이렇게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도메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가 있죠.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IP 버전 4와 IP 버전 6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192.168.91.1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를 칠 때 이것과 이걸로 쳐도 되고 이걸로 쳐도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걸로 썼다가 사람들이 애우기 너무 힘드니까 도메인 주소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매칭시켜 주는 게 바로 DNS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도메인 네임을 치면 내부적으로 IP 주소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DNS가 된다 그죠? 도메인 네임 서버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라면 자, 여러분이 A라는 도메인 네임을 여러분이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DNS 서버가 뭘로 바꿔주냐면 정상적인 A의 IP 주소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커가 여기를 침범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메인 네임을 잘 쳤어도 DNS를 통해 가지고 엉뚱한 자기 IP 주소로 바꿔버려가지고 이쪽에 접속을 해버리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또 해커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자, 뒤쪽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자, 2번에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지다라고 나왔죠. 원격지에 원격 접속을 한다 그거죠. 자, 여러분도 이제 컴퓨터에 접속을 했는데 뭔가 안 된다, 설치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떠세요? 원격 AS 신청을 받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내 컴퓨터를 조작을 해주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텔넷이다. 그럼 텔넷. 네, 1번에 있는 텔넷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있는 FTP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파일이죠. 파일 송수신할 때 쓰는 겁니다. 파일 전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것이고요. 자, HTTP는 이제 웹에서 www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IRC가 있군요. IRC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채팅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채팅도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채팅을 하느냐,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채팅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네.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IP 주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IP 버전 4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IP 버전 4의 특징이라면 여러분이 자, 옛날에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클래스가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고 클래스 C가 있죠. 대부분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클래스 C를 쓰고 있고 클래스 C에서는 몇 개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254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얘가 서브넷 마스크가 어떻게 되냐면 255, 255, 255, 0. 그래서 이것을 맘대로 써라 그거죠. 그래서 이게 0에서부터 255까지의 컴퓨터를 맘대로 써라. 2의 8승이니까 얘가 8비트니까 네. 이게 8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의 8승 해가지고 256대를 쓸 수가 있는데 모두 0인 것과 모두 1인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빼기 2를 해가지고 254대를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B번은 중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이 됩니다. B클래스는 몇 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네.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빼기 2죠. 네, 두 개 곱하는 거죠. 네. A 클래스는 2의 8승, 2의 8승, 2의 8승 빼기 2개만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는 이제 국가망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B 클래스가 이제 중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자, 3번에 서브넷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서브 네트워크로 분리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C클래스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C클래스고 254대의 컴퓨터를 그냥 한 군데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하나로 쓰면 되는데 내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 1층, 2층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254대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서브넷이라 그런다. 그거죠. 그룹으로 나누는 거. 네. 자, IP 버전 4입니다. IP 주소는 자, 10진수로 표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네. 구분은 도트 프린터를 도트 포인터를 이용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 되죠. 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IP 버전 4는 하나당 몇 비트로 되어 있다 그랬죠? 네, 8비트짜리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가겠습니다. IP 버전 6입니다. 네. 자, IP 버전 6은 여러분이 몇 비트짜리예요? 하나당 16비트짜리죠? 네. 그게 몇 부분이에요? 네, 8부분이 되죠. 그래서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몇 진수로 표기합니까? 16진수로 표기를 하고 사이사이는 뭘로써 구분해요? 네, 콜론으로서 구분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이 되는 거고, 얘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무작정 주소를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안 기법, 보안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IPsec입니다. 이게 보안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몇 비트 주소 체계예요? 128비트죠. 128비트. 네. 다음에 3번에 QoS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 이거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IP 버전 4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IP 주소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세요. 네. TCP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TCP IP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OSI 7계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OSI 7계층. 밑에서부터 네, 제일 물, 대, 네, 전세, 표,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인터넷에서는 네, 무슨 계층이라 그래요? 응용 계층으로 잡는 거죠. 네. 얘는
전송 계층 그대로 잡죠. 얘는 네트워크 계층 그대로 잡죠.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링크 계층 이렇게 잡죠. 그래서 얘는 OSI 7 계층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나누는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송 계층에서 바로 TCP라는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바로 IP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IP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동을 한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TCP는 데이터의 흐름을 조절하고 종단 간 신뢰성 있는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CP 하면 여러분이 신뢰성 있는 전송이다. 그 다음에 연결형이다. 이렇게 꼼꼼한 스타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것에 비해서 IP는 이제 어떠세요? 비신뢰성이 되는 거죠. 비연결형이 되는 거죠. 얘는 꼼꼼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IP는 빨리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번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인터넷을 위해 특별히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자, TCP/IP는 이라는 인터넷은 미 국방성에서 처음에 만든 아파넷이 시초가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패킷 전송 방식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인터넷은 패킷 전송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킷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쪼갠 단위가 됩니다. 어느 정도 단위냐,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러분이 택배를 보낼 때 박스의 크기가 그때그때 틀리죠. 그렇듯이 패킷이란 메시지를 나눈 쪼갠 단위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보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보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 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보화 시대고 개인정보 유출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로 오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친이 남친을 이제 어느 날 미팅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친절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골목에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무서우니까 현관문까지 데려다 주겠다 해가지고 현관문을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그 다음 날 자기 집이 털렸다 그거죠. 현관문에 뒤에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제 더 치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도둑도 어떠세요?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머리가 또 좋은 네트워크는 열심히 페이스북에 친구를 많이 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행 중이야. 우리 가족 모두 해외에 왔어. 그 메시지를 보고 SNS에 올린 내용을 보고 그 집을 털러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행 중에는 올리지 말고 여행 갔다 와서 그냥 조용히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SNS가 그런 데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심코 올린 자녀의 사진이 또 유괴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지로, 좋은 개념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항상 이제 안 좋은 쪽을 노리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좀 그렇죠. 그런 거 이제 감안하고 또 그런 사람들 없애 가야 되겠죠. 자, 네트워크 사회와 정보 보안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확대예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웹에다가 나의 정보를 다 올려놓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은행 할 때 보안 카드도 있죠. 보안 카드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클라우드, 그러니까 메일이라든지 여러 핸드폰 속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있고 또 자신의 비밀번호를 애우지 못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다 이렇게 풀네임을 다 써놓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분실을 했어요. 그럼 또 통장 번호도 못 외우니까 거기다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 것이 다 노출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겁니다. 스마트폰에 휴대 가능한 통신기기 사용자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사이버 공간으로 점점 정보가 옮겨가고 있고요. 네,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정보만 털리면은 다 모든 게 다 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밤중에 새벽에 일일 한도액을 만약에 1회당 한도액을 300만 원 해놨다 그러면 299만 원씩 해가지고 10번을 뽑아 가버렸다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 통장에서.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 누구 책임인 거예요? 없어요. 그죠? 은행에서 책임져 줄까요?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안은 어느 정도, 자기 정보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의 개념입니다. 자, 정보 보안은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정보에 대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이런 도중에 정보가 훼손, 변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관리적, 기술적 방법이 바로 정보 보안이다라는 겁니다.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 3가지는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네, 정보 보안은 뭐를 지킬 거냐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 네. 자, 첫 번째 기밀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결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용성입니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정보 보안 기법은 무엇이냐? 이 3가지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밀성이다라는 것은 비밀이다 생각하면 되세요. 비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어떠세요?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은 허가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기밀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원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정확성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를 하겠다. 자, 이거는 쓸데없이 나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네, 수정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핸드폰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나의 핸드폰 번호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비밀번호가 바뀌어져서 내가 접속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런 걸 없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무결성이다. 그죠? 구분해 주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밀성은 남들이 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무결성은 이상한 사람이 나의 정보를 고칠 수 없도록 하는 거,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는 것은 허가된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용성이 좋다. 시스템이 항상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직원이 여러분 등본을 떼주려고 하는데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가용성이 잘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누가요? 허가된 사용자가.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도스 공격이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다 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용성에 관련된 공격 기법이 이제 도스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스 공격은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빼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스템에 접속을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접속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접속자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접속하시오. 그 메시지가 막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가용성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 3가지요. 예,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보안 위협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보안을 위협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가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로막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로채기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변조가 있습니다. 변조. 네 번째는 위조가 있습니다. 말 뜻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면은 가로막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네트워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거죠. 시스템의 일부, 시스템을 일부를 하여튼 파괴시키는 겁니다. 네, 컴퓨터가 고장났으면 어떠세요? 예, 인터넷을 할 수 없겠죠. 네트워크를 할 수 없겠죠. 상대방한테 메일을 보낼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랜선을 잘라버린다든지 그러면 어떠세요? 이메일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게 시스템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메일을 못 쓰도록. 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예, 도둑이 침범을 했는데 우리 집 전화선을 자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둑을 발견을 했을 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 파괴하는 거 그게 가로막기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가로채기가 뭐냐면 엿듣는 거예요. 엿듣기. 조용히 엿듣기. 도청. 네,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이메일을 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키보드에서 누르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여러분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잖아요. 이거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자판에 뭐가 눌리는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신은 느끼냐 하면 못 느껴요. 네, 그래서 누가 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모니터 화면을 보는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설치됐는지 이제 비전문가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노트북 좀 쓰겠다, 뭔가 만졌는데 그걸 이제 그 A라는 사람의 스마트폰하고 연결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누르는 화면을 다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로채기가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여러분이 이제 은행 거래 같은 거 할 때 이제 키보드로 누르지 말고 그런 거 보안카드 누를 때 키보드로 누르지 말고 화면에 뭔가 뜨죠. 마우스로 누르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엿듣는다, 도청이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간다 이런 게 다 가로채기가 돼요. 그 다음에 변조하는 겁니다. 변조. 네,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네, 내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A가 B한테 우리 8시에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얘가 이제 이 메시지를 딱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4시에 만나자 이렇게 바꿔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이제 둘이 오해가 생기겠죠. 만나서 오해를 풀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삐지면 어떠세요? 연락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 오해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변조가 된다 그죠. 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겁니다. 자, 위조입니다. 위조는 뭐냐면 전달한 것처럼, 네, 전달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A가 B한테 메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해커가 A가 보낸 것처럼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A의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면 A에서 보낸 것처럼 메일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위조가 됩니다. 위조, 보낸 것처럼.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어떠세요? 서로가 이제 허위 정보가 이제 보내져서 이제 서로가 또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런 공격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보 보안을 하기 위한 목적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네, 보안을 위협하는 것, 네,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위조고요. 이런 내부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의 일부를 파괴시킨다, 그러면 가로막는 거고, 엿듣는다, 도청이다, 여러분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간다, 그럼 가로채기가 되고, 내용을 바꿔버린다, 그럼 변조가 되고, 누가 보낸 것처럼 전달한다, 그러면 위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네,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관한 대비책입니다. 대비책. 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 심취해져 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이제 못 풀 거야. 그때 또 풀거든요. 그럼 더 어렵게 만들어야지. 또 바이러스 또 만들거든요. 네, 이게 바이러스의 싸움과 백신의 싸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크래커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라고 그랬는데요. 해커, 크래커는 우리가 안 좋은 개념으로 알고 있죠. 해커는 이제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이고, 크래커는 불법적으로 침투를 해서 이제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그런 안 좋은 사람을 우리는 크래커라고 하는 거죠. 네, 크래커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인터넷을 통한 해킹의 방지를 위한 방화벽. 이죠? 방화벽이다라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좀 궁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내부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에 네, 여기 이제 방화벽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쪽으로 올 때 여기서 구멍이 뻥뻥 뚫렸다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네트워크를 불필요한 네트워크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허락할 건지 허가할 건지 차단할 것인지 그게 이제 방화벽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이제 하나씩 걸러내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정기적인 보안 검사를 해서 해킹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보안 검사가 이제 꾸준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위조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침입 행위에 대한 유형 중에서 위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료가 수신 측으로부터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방해하는 것은 여러 뭐에 해당이 돼요? 가로막기가 해당이 되죠. 네. 전송한 자료가 수신지로 가는 도중에 몰래 본다, 도청한다. 그럼 뭐예요? 가로채기가 되는 거죠. 네, 원래의 자료를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 그럼 뭐예요? 수정이 되는 거죠. 네, 변조, 수정. 네, 네 번째, 자료가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꾸민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조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네.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거. 기밀성이란 여러 뭐였어요? 비밀성이죠.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봐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내용을 보는 게 뭐예요? 가로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된다 그거죠. 자, 4번에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아닌 것은 예, 가로막기는 이제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죠. 자, 5번에 보안 위협의 유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네, 가로막기, 가로채기, 위조 아닌 것은 기밀성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악성 코드는 뭐냐면 더 안 좋은 겁니다. 네. 악의적인 목적,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에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요. 바이러스도 있고 웜도 있고 스파이웨어도 있고 트로이 목마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코드를 우리는 악성 코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는 이제 네트워크의 발달을 하면서 같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외부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한테 온 메일은 열어보지 말자라는 거고, 이상한 사람이 보낸 이메일의 그 링크 주소도 누르지 말자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컴퓨터를 망가뜨리다가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 기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의 침해는 더 심하죠. 여러분이 핸드폰에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은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주소록에 있는 전화번호, 그걸 이제 가져가서 또 여러 가지 스팸 문자로 또 이용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능적인 사이버 범죄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 좋은 머리를 이런 데다 쓸까요? 자, 뭔가 긍정적인 그런 걸 얻기 위한 것일 거예요. 자, 악성 코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안티바이러스, 즉 백신을 설치하자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백신은 모든 악성 코드를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몸에서도 마찬가지죠. 백신 접종이 있지만 항상 어떠세요? 병이라는 건 생기고 또 새로운 병도 생기고 병이 나오고 나서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항상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방문하지 말자. 잘 모르는 보낸 이상한 메일은 열지 말자. 이게 여러 모르는 사람이 과자 사줄게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네. 자, 메신저로 전달되는 링크도 함부로 접속하지 말자. 핸드폰에서 문자로 링크 여기를 누르시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누르지 말자라는 거죠. 예. 실시간 감시 기능, 그러니까 컴퓨터에 보면 실시간 검사 기능 있죠. 그거를 좀 켜놓고 있어라라는 거죠. 자, 모바일 악성 코드를 보겠습니다. 모바일 악성 코드는 이제 스마트폰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팅을 한다든지 인터넷 서핑, 인터넷 뱅킹 이런 거를 하면서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모바일은 훨씬 더 지금 현재 취약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바일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은 2000년도부터예요.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파되는 카비르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가 있느냐? 단말 장애 유발형입니다. 이거는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기능을 모두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된 정보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 사진을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가지고 너가 얼마를 입금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SNS 상에 유포를 시키겠다. 여러분의 있는 주소록도 지금 다 가져갔거든요.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다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모의 악성 코드다. 스마트폰 기기에 장애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스컬, 해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과금 유발령은 이제 뭐냐면 스마트폰의 전력 사용을 지속적으로 유발해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빨리 닳아지게 하는 목적입니다. 네, 카비르가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고요. 정보 유출형입니다. 네,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PC를 감염시키는 그런 악성 코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 수직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할 때 주의를 하시오.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마시오.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메일은 아예 클릭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을 해라. 유추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라. 제발 1, 2, 3, 4, QWER, 그죠? 패스워드, 그런 거, 뭐, 생년월일, 그런 거로 비밀번호 하지 말아라. 순식간에 털린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블루투스나 무선내는 사용할 때만 켜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켜놓으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잘 하신 분들이 여러분한테 접속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이걸 접속해서 가져가지? 단지 블루투스만 켜놨을 뿐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빼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해커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는 이제 한번 의심해 봐라.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의심을 해봐라. 다운로드한 파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체크를 한 다음에 써라. 운영체제와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라.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백신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새로운 백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A라는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잘 팔려야지 자기도 이제 또 생활이라는 게 될 텐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 복사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쓰는 경우는 시스템이 망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에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처음 사용된 것, 최초의 바이러스 아파넷을 통해서 접근 권한을 얻은 겁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빼낸 거죠. 그래가지고 화면에다가 과감하게 나는 크리퍼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라는 메시지를 띄웠다라는 거죠. 자기의 실력을 굉장히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용 PC에서는 이제 브레인 바이러스가 최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가 일상화되었다 그랬는데,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엑셀이나 이런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 매크로 기능이 있거든요. MS 워드나 그런 데서는 이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게 매크로인데 내가 분명히 실행 파일을 받은 게 아니라 엑셀 파일을 받은 거예요. 그 엑셀 파일에 바이러스랑 같이 넣어준 거예요. 매크로를. 네. 그래서 그게 매크로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받아서 열어보면은 항상 물어보죠. 매크로가 포함됐는데 열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가장 큰 거는 속도가 일단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이러스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되겠고, 백신이 완벽하지 않는다라 그죠? 그 백신으로 안 고쳐지면 어때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복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럼 최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포맷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이제 오류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자꾸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 이상한 메시지나 또는 소리가 나는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는 경우, 그다음 디스크 용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까요? 네, 바이러스 파일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네, 디스크 용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파일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죠. 내 파일은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임시 파일의 용량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작성 일자가 바뀌는 거예요. 네. 시스템이 이유 없이 다운이 되고 파일이 갑자기 없어져요. 본인이 직접 지운 거 말고요. 사라지는 경우, 또 의미 없는 파일이 생겨나는 경우, 이럴 때 바이러스를 의심해 볼 수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웜이라고 있습니다. 웜 바이러스다라고 하는데요. 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파일이 1개였는데요. 몇 초 뒤에 100개가 되고요. 그 다음 몇 초 뒤에 막 200개가 되고요. 네, 계속해서 개미떼처럼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원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그 파일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이 원 바이러스도 이제 대학생이 만들었습니다. 네. 대학생이 만들었고 네, 컴퓨터를 빠른 속도로 감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좀 골치 아픈 게 됩니다. 원 바이러스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메일을 통해서 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분포가 되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목마인데요.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 평소 때는 여러분이 내 컴퓨터가 트로이 목마에 걸렸나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트로이 목마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와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의 정보를 다 빼내갑니다. 컴퓨터 속에 있는 여러분의 정보를 다 빼내가게 돼요. 트로이 목마는 어떻게 해서 이름이 붙여졌냐면 A와 B가 서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큰 목마를 일부러 놔두고 도망을 간 건데 그 목마를 이제 이긴 상징이다 해가지고 그 목마를 자기들 성 안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목마 속에는 이제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술 먹고 자고 있는 틈에 다 나와가지고 적군들을 다 물리쳤다. 네, 라는 의미에서 트로이 목마다라는 거고 여러분 컴퓨터 속에서 여러분이 누른 자판의 정보,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통장 번호 이런 것들을 다 빼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컴퓨터 속에 있으면 여기다가 트로이 목마를 심어요. 예, 또 여기 컴퓨터 속에다가 트로이 목마를 심어요. 평소 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격 제어를 해요. 자, 특정한 날짜에 자, 일어나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일어나라 합니다. 자, 그래서 니네들이 뭐 특정한 A라는 컴퓨터에다가 접속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디도스 공격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한 5문제 풀어보고요.